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국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px를 x-로 나눈 나머지 정리에 해당하는 문제네요. 자, 나머지 정리 문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식을 가장 기본적인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뭐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원리를 좀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목 부분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 부분을 포함한 이 부분을 0을 만들어가는 그런 적절한 수. 자, 항등식 이론이죠.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즉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8 마이너스 2 플러스 6 처리해주면 이 결과가 r 이렇게 되겠죠. 이 r이 나머지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r이 그냥 가볍게 얼마다? 12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해보면 되겠죠. r은 1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됐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 원리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식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됐습니까? 자, 색을 또 다시 한번 바꿔서 식을 나누면 나머지. 자, 이 절차 쓰는 부분 확실하게 잘 기억하셔서 다른 문제에도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기본을 잘 지키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잘 풀 수 있는 이론 틀 잘 갖춰가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당식을 나눠 떨어진다.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쓰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쓰면 되겠고 qx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딱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또 똑같은 풀이 원리 이것을 0되게 하는 숫자들을 효율적으로 좀 잘 대입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x에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대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2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플러스 a가 되겠고 플러스 1 되겠고 플러스 b는 제로 되겠습니다. 자, 효율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a 플러스 b는 1 이런 식이 나오면 되겠고 이번에는요 2를 또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자, 숫자가 좀 커져가는데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 결과 또 0입니다. 그럼 식은요 4a 플러스 b 되겠고 이 부분이 지금 14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이제 두 개를 좀 연립해서 열심히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면 되겠죠. 빼면. 자, 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빼니까 3a 마이너스 15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a 값 마이너스 5 그럼 b 값은 자 이항시켜서 계산하니까 6이 처리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a, b 다 구했습니다. 자, 이때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해달라. 6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처리해서 정답은 11을 구해달라. 뭐 그 다음 산수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11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1번하고 뭐 똑같은 원리에 해당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문제 푸는 거 나누고 몫이 생기고 이제 나머지 0이니까 안 쓰고 그다음 원리 지켜서 숫자를 집어넣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립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산을 좀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나머지 정리 원리 거듭 강조드리지만 자, 나누고 몫이 생기고 그다음 나머지 생기는 이 절차 이 부분을 좀 쓰고 풀이를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원리 조금 이해하고요. 자, 가장 기본 잘 지켜가는 그런 풀이 뭐 읽지 않고 확실하게 좀 잘 머릿속에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시작합니다. x 플러스 y,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때 세제곱을 구해달라. 곱셈공식 활용 부분이 나왔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부분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좀 처리해서 관계식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x 플러스 y가 이제 제공되어 있거든요. 이제 16 마이너스 2xy가 6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2xy는 이항시켜서 10이니까 xy 값이 5다. 이런 계산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자, 곱셈공식 활용 포트 부분 x 플러스 y의 세제곱. 그 다음 어떻게 되죠?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x 플러스 y가 문제에서 4라고 했으니까 4의 세제곱이 되겠고 빼기 3 xy가 5였고 x 플러스 y가 또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64가 될 거고 20에 6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계산 결과 4에서 나오는 4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곱셈공식의 활용식 파트 부분 뭐 대단한 거는 없지만 자, 이 부분 이렇게 고쳐가는 이 부분 확실하게
연습되어 있어요. 세제곱 또 이렇게 되어가는 부분 또 대단한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확실하게 좀 잘해서 머릿속에 좀 정리되어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 자 그런 부분 점검한 거니까 실수 없이 잘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a값은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식, 자 어떻게 해주면 x제곱항이 되죠? 제곱하고 상수항을 이렇게 좀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7, 28 이렇게 좀 되겠고 또 1차 항에는 또 1차 항을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지금 또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에 2차 항을 곱하게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A 이렇게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나올 항이 있나요? 최고치고 알아봤잖아요. 여기다 이제 곱하기 해서 됐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해서 뭐가 될지 그 다음에 곱하기 해서 뭐가 될지 다 알아봤으니까 또 다른 항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항까지 계산할 필요 없이 제곱 생기는 이 항들만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4에다가 지금 이 부분이 29가 더하기 딱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뭐 계산 가볍게 5 이렇게 처리해서 5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산수하는 부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형태로 좀 풀이한다. 필요한 부분만 좀 잘 구해가면 되겠죠. 자, 이런 거 조금 인식하셔가지고 풀이 정확하게 하면서 또 속도도 높여갈 수 있는 시간도 절약해갈 수 있는 그런 학습법 좀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쭉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케의 최대값.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 d에 대한 학습을 좀 물어봤습니다. d 값이 0보다 크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좀 학습이 돼 있을 거고 d가 제로다 그럼 뭐 중근 이런 형태로 공부했나요? 뭐 이렇게 돼 있고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허근 자, 이 허근 부분이 지금 질문 들어온 거죠. 자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판별식을 좀 처리를 해 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짝수가 돼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판별식 분이 원래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짝수 형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4분의 d를 쓰잖아요. 그럼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런 형태를 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4분의 d를 쓰게 되는 거니까 k 제곱 빼기 그럼 어떻게 됐죠? 아 여기 1이니까 와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0보다 작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k제곱이 주어지는 이러한 행운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k값이 이제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수 최대값이다. 3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는 당연히 2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어렵지 않은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판별식을 물어본 거다. 자 실근, 중근, 허근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허근 전부 다 작다 풀어간 거. 자, 판별식 D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이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차 방정식이 쫙 줘야 되는데 한근이 2 플러스 i다. 이때 실수 AB 연결 다 됐죠.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켤레근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질문 던진 거거든요.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 i가 나온다는 것은 이 루트한 부분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i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이제 그 앞에 부호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는 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켈레근이라고 한다. 실수 AB 돼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런 이론들이 좀 정리가 되게 되면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됐을 때 한근이 2 플러스 i다. 실수 AB다. 2 마이너스 i가 자동으로 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에 이런 결론을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근과 계시 관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근의 합 실제로는 4 계산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죠? 오호 2 플러스 2 마이너스 곱하기 해주니까 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계산 결과 b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a 값, b 값을 구하게 되면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a 값 마이너스 4에 b 값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2차 방정식 이론에 있어서 혈렉은 짝을 이루는 근 실수 AB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자
매첩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 내는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근 두 개를 다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장 생각나는 뭐 편리한 방법을 좀 풀어가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근거 계세 관계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혈액은 에 관한 이론 다시 한번 좀 잘 점검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네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축과 만난다. 2차 함수, 그럼 y는 이퀄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데 x축이라는 건 0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 때도 y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사실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는, 자, 이게 좀 딱 처리하게 되면 결국 무슨 문제가 되죠? 2차 방정식 문제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2차 함수를 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라 이런 얘기면, 자, 근이 한 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돼야 되겠다? 중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판별식입니다. 오호, 이럴 수가. 자, b 다시 제곱 25 마이너스 ac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까? 끝났습니다. 그럼 k 값은 그냥 바로 25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풀이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자, 이 부분을 좀 하려면 방금 전에 풀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 그럼 이제 이게 y 값이 0 되는 거하고 관계거든요. 네, 그럼 갖다 처리해서 결국은 뭐다? 2차 방정식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 요거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좀 알면 전반적인 형태에서 풀이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이 값을 봅니다. 2차 함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쓰고요. 그 다음 직선 2x 플러스 3 해서 우리가 같다라고 형태로 풀어가게 될 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2x 플러스 3, 자, 이항시켜서 이쁘게 정리, x 제곱 2x 제곱이죠. 자, 이 양을 또 오른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이꼴 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하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뭐 두 개 만나느냐 뭐 이런 건데, 지금 만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니까 중근 이런 부분 선택하라. 그러면은 만나는 이런 부분에서 x 값이 없으니까 이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허근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우.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인데 결국은 2차 방정식의 근거 관련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 D를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2-a의 제곱 마이너스 4ac 혹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겠고, 플러스 4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하하하. 그럼 인수분의 1,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2, 6, 12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돼서 0보다 작다 처리됐으니까, 자, 그 범위는 마이너스 2, 또 6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것도 범위 표시하는 부분도 여기 방정식을 또 함수 모양으로 생각해서 마이너스하고 6 이렇게 되는 거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 사이 범위에서 이렇게 좀 범위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무난히 풀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잘 아느냐,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직선, 관계, 연립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놓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된다. 함수 보행을 가서 이렇게 되면 만나지 말아라. 만나는 x 좌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쪽에서 해 없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근 없다, 폭은 이렇게 되는 거겠고, d 0보다 작다로 연결시켜가는 요 부분.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없다, 해가 없다, 근이 없다, 즉 허근이다, d 0보다 작다를 풀어달라, 이렇게 연결해가는 부분. 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론이 어떻게 녹아져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면,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이론이라는 거 좀 설명 들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복습 조금만 진행해도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만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집중 잘 하시기 바랍니다. 9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다. 정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만난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같다 형태. 자, 3x 플러스 a.
똑같은 형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식 같다. 처리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x 제곱. 자, 오른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고 a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래 됐을 때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변형하게 되면 이건 항상 뭐가 된다고 했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 방정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이 두 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판별식 D를 해야 되겠죠. B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마이너스 5 처리해서 자, 만나는 개수가 두 개가 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a가 되겠고 20에 21 처리돼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4분의 2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이 됐을 때 이 범위에 속하는 정수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20이 5가 되는 거죠. 4, 5, 20 해서 최대값은 5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항목이 더 존재하지 않는 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2차 함수, 자, 직선. 자, 이제 같다 해서 원래는 이제 둘 되는 부분 이제 y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y 부분 같다 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정리된 식이 근이 두 개다 이렇게 좀 해석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결국은 이거 지금 판별식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몇 개째 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학습을 잘 진행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4차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인수가 아닌 것은 인수분해를 하라. 좀 고차식 인수분해가 나온 겁니다. 자, 고차식 인수분해. 자, 가장 기본은 뭐죠?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이제 풀이법이죠. 자, 그렇다면 1, 3,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개수 총합인 9에 10이니까 1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에 2에다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6, 6 해서 됐습니다. 자, 1계통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2계통으로 좀 알아볼까요? 1, 2에다가 4가 되고 8에다가 3에다가 되는군요. 안 되는 줄 알고 좀 살짝 불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돼 있다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쓰고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인수들 빨리빨리 좀 찾아서 없애봐야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 요거 있고 x 마이너스 2 있고 그 다음에는 x 제곱 플러스 아직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요 부분 또 마저 더 인수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x 플러스 3도 있고 자, 그 다음은 요 부분을 또 좀 전기를 한번 해볼까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자 4번도 있고 근데 이제 5번은 만들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인수 아닌 것을 골라가는 거니까 자, 이제 인수들을 각각 이렇게 좀 해보고 하는 중간에 나오는 이런 값들도 이제 인수에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다른 거 별로 없고요. 그냥 고차식 인수분해 가장 기본 조립제법. 그 이외에도 이제 뭐 고차식일 때 이제 이렇게 인수들은 이제 정수가 아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경우들이 막 생기죠. 뭐 상관방정식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보기차식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자, 일단은 가장 기본 조립제법 지켜가는 문제 출제됐으니까 확실하게 잘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항은 11번입니다. x 범위 주어져 있고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일단 뭐 그래프 모양을 대략 살펴봐야 되는데 최고차가 음이니까 위로 블록인 형태를 그려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꼭지점 x좌표 자, 완전 제곱식 정리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꼭지점 좌표를 빨리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찾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가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죠? 마이너스 1부터 3 있고 근데 4까지라고 했으니까 4 이렇게 처리해서 자, 뜻 파악을 하는데 이제 대칭축만 우선 이렇게 좀 알아보는 것이 이제 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이 부분에서부터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부분까지 가장 큰 값은 꼭지점 좌표 찾아보면 되고 가장 작은 값은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완전 제곱 정리 안 했는데 꼭지점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다 주어진 식에 3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4 9에다가 4 했으니까 13 이렇게 처리돼서 그냥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해주면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4 처리됩니까?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 되니까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최대값은 13 자,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당연히 뭐 10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이참수 최대 최소. 정의역에 이제 범위가 나와 있지만 특별하게 응용 안 되는 건 뭐 그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개형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거겠고, 자, 꼭지점 좌표, 꼭지점 x 좌표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굳이 이제 완전 제곱식에서 이제 좌표까지 하면서 시간 쓰지 않더라도 일단 꼭지점 x 좌표를 빨리 찾아서 문제 우리가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먼저 결정을 빨리 보고 필요할 때 이제 꼭지점 y 좌표가 필요하면 이렇게 대입해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흐름틀 이제 최대 최소 구해가는 절차 좀 보여드렸으니까 잘 기억해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 참 잘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봉요금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항등식인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달라. 항등식이다.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 그리고 이제 좌우에 이렇게 등식이 있다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어떻게 되는 식? 같은 식이 돼야 되죠. 자, 3x, 2x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겠죠. x제곱. 자, 그 다음 전기해주면 마이너스 3x. 좌우식이 똑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좌측을 전개하게 되면 x제곱은 나오는데 마이너스 8x. 이런 건 안 되겠죠. x제곱 똑같이 나왔고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x 됐고 플러스 됐습니다. 니은 리을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의 식이 니은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항등식이 무슨 의미인지만 좀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가볍게 풀이 마치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주어진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게 나온 거죠. 우리가 복소수를 계산할 때 i를 제곱하게 되면은 요거 이제 또 마이너스 1이 되고, i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요거 이제 마이너스 i의 4제곱을 하게 되면 1 이렇게 되고, 5제곱 하게 되면 이렇게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뱅글뱅글 들어가면서 복소수 i의 이제 특징이죠. 계산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자, 우리가 이제 i 이렇게 간단한 부분을 내면 우리가 좀 누구나 다 맞춰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이런 것들을 좀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양변에 이제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를 곱하기를 이렇게 처리하고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 플러스 2i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지워지고 약분하면 i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값하고 i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제곱하게 되면 2분의 또 똑같이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처리되니까 이게 또 i잖아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i를 내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하니까 출제자들이 1-i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바꿔서 내거나 그다음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을 이렇게 내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값들을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냈을 때 이 부분 이제 i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문제 유형은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나오더라도 자,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네 개의 규칙성 이렇게 돌아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규칙성이 된다. 이런 사실을 좀 이해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z가 이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z 제곱 더하기 z 4제곱 더하기 해서 짝수차 부분들만 돼 있죠. 이렇게 100제곱으로 돼 있는데 자, 방금 봤듯이 z 제곱이 아주 재미난 거가 되겠습니다. z 제곱이 이제 i랑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은 i 제곱, i 세제곱 이런 식으로 거쳐서 i의 50제곱 이렇게 되는 문제 형태가 된다고.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아까 규칙에서 좀 써놨습니다만은 이 네 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 네 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상세에서 지워지고 플러스 i 마이너스 i 상세에서 지워지니까 4제곱 4개까지 해주면 이제 계산 결과 0입니다. i 4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까지 뚝 잘라서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규칙적으로 쭉쭉 가는 거니까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쭉 가게 되면 i의 48제곱이 4의 배수니까 여기까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49제곱에 50제곱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000에서 다 지워져 가는 거니까 여기 두 개가 남을 건데 그 부분은 이게 또 다시 뭐랑 똑같죠? i하고 i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 즉 이건 1이고 i고 요건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 다 풀어놓고 답 찾는데 이렇게 시간 걸리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4번이 이제 답이 돼 가는 그런 문제 형태였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중간에 이제 규칙성 찾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 위에 메뉴 설명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이렇게 규칙으로 돌아가는 부분. 근데 이제 우리가 출제할 때 이제 이런 형태들 이제 바꿔서 내니까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i가 돼서 이렇게 좀 정리해놨습니다. 자, 원래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이 정도까지만 해더라도 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 하나 더 써드릴까요? 마이너스 i분의 1 이런 부분들도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i분의 1 이런 것도 유리하게 되면 이제 i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은 규칙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규칙성 부분 복습 확실하게 잘 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살짝 색다르게 표현된 것들도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구를 갖습니다. 자, 이 문제 풀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겠고 여러 학교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니까 집중해서 학습을 한번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바라볼 때 2차 방정식 맨 처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개념으로 열심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근을 갖는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를 가지고 우리는 판별식 D를 해야 되겠죠. 짝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를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중근이 났으니까 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을 정리할 때 a 값에 관계없이 되니까 이제 처음부터 a 값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이게 정리할 때 이 부분을 이제 a에 대해서 정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2ma 더하기 m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정리할 텐데 이렇게 지워지고 이제 정리를 a 문자로 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쭉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통의 m 마이너스 2에 a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m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럴 때 이제 a의 값에 관계없이 또 이 부분이 또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a에 대한 식으로 보니까 a 보러 봐라, a의 항등식으로 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m 값이 m-2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m 값이 2가 처리되겠고 2를 대입해 주면은 4-n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또 0 돼야 되니까 n 값이 또 4 이렇게 얻어져서 mn 값을 모두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연산 부분도 뭐 별 문제 없어서 답 구해가는 데도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 형식. 자, 2차 방정식 이렇게 중근이나 이런 표현도 있고 나중에 a 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 또 이게 항등식 표현인데 이제 잘못하면 처음부터 이제 항등식 표현을 보는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세요라고 이제 맨 앞에 나왔으니까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 D0 이 부분 형태를 주 메인으로 일단 첫 번째로 보고 그 식을 이제 정리할 때 이걸 이제 항등식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제 풀이 흐름에 대한 절차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잊지 말고 풀이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2의 2023제곱을 3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31로 나누는데 숫자는 엄청 커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2제곱, 2세제곱 이렇게 이제 지수 형태로 가는데 지금 31로 나누니까 31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숫자를 좀 찾아가는 게 가장 우선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2의 5제곱이 32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캐치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이게 5제곱이니까 5의 배수계통이면은 2의 2020제곱이 되겠고 세제곱이 남는데요. 그럼 이제 2의 세제곱은 이렇게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숫자를 좀 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고치면 이제 8을 만들어 놓고 이건 2의 5제곱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 4, 20에 5, 4, 2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좀 숫자를 고쳐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쳐놨을 때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이렇게 고쳤을 때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이제 우리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큰 숫자로 된 것을 해결해가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치환이 있습니다. 치환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고쳐서 그 다음 과정을 우리가 8 곱하기 x의 40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나눴을 때 뭐 나머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니까 32가 x면 31은 이제 x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r이 생기겠다. 나머지 정리 원리 가장 기본을 지켜간 거죠. 자,
나머지 정리 가장 기본 지켜가면서 풀이를 진행 이제부터 하면 되는데, 자, 그 이전에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과정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나눠주는 수하고 가장 연관성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게 좀 가미돼 있죠. 자, 그 다음 과정은 나머지 정리 원리니까 이곳 0 되는 숫자,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8 곱하기 1, 끝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8이에요,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뒤쪽 부분 처리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다시 이 부분하고 이거를 나누겠다. 그럴 때 좀 연관성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체곡체곡 하면서 30이라고 연관성 있는 숫자, 32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그런 형태로 바꿔서 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x로 이렇게 치환하는 이런 거. 연관성 있는 숫자 찾기, 치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식 모양 만들어 놓게. 자, 이런 절차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뭐 어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뭐 지수에서 조금 우리가 찾아가면서 큰 숫자를 우리가 아는 숫자고 연관성 있는 숫자를 좀 찾아간다, 뭐 이런 뜻이는 거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치환해서 처리해가는 거, 숫자, 큰 숫자들 해결을 우리가 이제 수직 다루기에서 다항식을 배우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갔다. 원리들을 하고 문제에 접목시켜가는 과정 좀 정확하게 좀 복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삼각형 ABC 세변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하고 주어진 식 성립한다. 삼각형은 뭐 주로 이렇게 뒤에 있는 이렇게 복잡한 식 나오면 뭐 인수분해가 키포인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넓이가 주어져 있을 때 길이 한번 어떻게 되느냐. 알겠습니다. 한쪽으로 샥 넘겨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뭐가 있죠? 일단 뭐 정리해서 식을 좀 다 써보겠습니다. b제곱 c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빼기 b 대제곱에서 썼습니다. 자, 보니까 a에 대해서 4차고 b에 대해서 4차고 c에 대해서는 2차로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게 이제 프리 키포인트니까 a제곱 b제곱에 c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 4제곱 b 4제곱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센스는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딱 정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통 부분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a제곱 b제곱 하고 그 다음에 뭘 쓰면 되죠? c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변 길인데 3개 제곱해서 다 합한 게 0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쪽 부분에서 해가 나와야 되겠고, 역시 이 부분도 이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뭐 a 플러스 b가 또 0이 될 일은 없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이제 0이다 해서 ab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었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관계식이 하나 좀 더 있었습니다. a 더하기 b는 3c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c 값은 3분의 2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허허허,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좀 많은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변길이 a, b인데 b는 a로 바꾸겠고, c,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됐다는 얘기죠. c 부분인데 여기 좀 3분의 2a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 문제 이제 넓이가 나왔으니까 수선의 발 그어서, 그러면 이쪽이 한쪽이 이제 3분의 1 a가 되겠고 a 되고, 그럼 이제 높이 부분이 이제 피타고라스니까 a 공통에 1 빼기 9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3분의 2 루트 2a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높이도 구했군요. 자, 이제 그럼 넓이 구하러 갑니다. 2분의 1 밑변 길이 3분의 2a 높이 3분의 2 루트 2a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왔다. 얼마라고 써있죠? 8 루트 2요? 알겠습니다. 8 루트 2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트 2가 사라지고 2 하나 사라지고, 됐습니까? 루트 2가 또 약분되고 16에다가 a제곱이 되죠? 9는 곱하기 되고 약분하면 4가 되죠? 36이었군요. 그럼 이제 뭐 a 값이 6이었다. 이렇게 a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는데, b는 그대로 a가 되겠고 c는 아까 제 3분의 2a였던가요? 3분의 2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그러면 3분의 8a가 되는 겁니까? 3분의 6에다가 됐습니다. 그럼 이곳에 또 6을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약분하니까 2, 8, 16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16.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6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뭐 크게 뭐 벗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인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복잡한 형태식 나오게 되면 인수분해해서 과정 거쳐서 결국은 뭐다, 어떤 삼각형입니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살짝 변형됐다면 이제 넓이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높이 구해서, 그죠? 높이를 이렇게 구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 연결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값 자체까지 확실하게 좀 찾았다.
이렇게 조금 살짝 변형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큰 흐름틀 시작하는 부분들이 인수분해 우리가 평상시 많이 보는 스타일의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자 곱하기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때 다음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네요. 오호,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공부할 때 루트 두 개를 이제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경우는 안 되는데 그럼 루트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생기는 경우가 좀 생기죠. 자, 좌측의 식이 성립할 때는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B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오른쪽에는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좀 성립하는 식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학습이 잘 돼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출제가 된 것은 자, 좌측에 있는 요 부분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B 값에 이제 부호가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1번 문제 풀이. 1번은 이제 오른쪽에 지금 이론도 적어놓지만 이런 경우에만 마이너스. 좌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등호 있는 경우에만 마이너스. 다른 때는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당연히 생기지 않는 거니까 이건 이제 맞는 거겠고요. 그 다음 자 이제 니은은 분모가 0보다 작고 그죠? 분차는 0보다 이제 큰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0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럴싸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0보다 작고 이 부분은 0보다 큰 거니까 똑같은 수를 써 있고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니까 또 성립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디귿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루트 안에 제곱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지금 이 B 값이 이제 지금 원래 문제 정확하게 지금 이제 0이 아닌 돼 있으니까 지금 이게 0보다 작다, B가 0보다 작다 지금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럼 이제 B 값이 0보다 작으니까 루트 있는 바깥으로 나갈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주게 이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이제 3번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뭐 문제 형태가 주어진 식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값 열심히 곱하기해서 쓴 거겠고, 자, 이 부분은 어차피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 풀릴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의 가로 열고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될 거니까 역시 또 성립하는 이야기 되셨죠? 자, 기본적으로 맨 처음 주어진 식의 범위를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있으면 자, 큰 풀이에서 이제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다시 한번 그것도 강조합니다. 루트 이제 안에 있는 것을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할 텐데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고 역시 나누기 형태도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겠다. 정확한 범위 기억 좀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 풀이 형태니까 잘 기억해서 풀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시작하도록 합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A는 X계수를 잘못 보고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분을 이렇게 얻었고 B는 또 상수항을 잘못 풀어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이때 올바른 근 구해달라 돼 있는데 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최로 돼 있는데 올바른 근은 알파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런데 A는 X계수 이걸 잘 못 봤지만 근과 계수 관계할 때 이렇게 두 근 곱에 해당하는 알파 베타는 이제 제대로 보고 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풀이가 뭐였죠?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 이렇게 풀어서 4 플러스 1에서 5 나온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된 거니까 자, 우리가 두 분의 곱이 바로 뭐죠? a분의 c 해서 이제 이게 b 값 되니까 b 값을 5라는 건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곱이는 형태가 되고 자, 그 다음 자, B는 또 상수항 이쪽은 요건 좀 잘못 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쪽은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근의 합하는 형태인 1 플러스 i하고 더하기 1 마이너스 i에서 나온 이 부분은 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요게 뭐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a 값, b 값은 이렇게 알 수 있겠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될 거예요. 올바른 근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니까 굳이 a, b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근의 합 2였으니까 4에다가 빼기 두 근의 곱이 5였으니까 대입해서 10 처리해서 그냥 마이너스 6 구하면 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 있어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문제의 취지 뭐 AB를 물어보면 또 AB를 또 답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2차 방정식 풀이하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 봐서 이렇게 얻었다. 그렇게 되면 잘못 본 부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잘 맞추는 요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두 분의 곱이었다. 해서 이제 관계식 만들어놨고 다음은 상수항 잘못 봤고 이쪽은 제대로 봤으니까 요거 관련된 부분들이 두 분의 합이었다. 해서 이제 관계식 만들어놨고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정보 얻어내는 부분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그 다음 과정은 뭐 이제 살짝 모든 식이 이제 나오는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풀이 가능한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은 방정식 풀 때 이렇게 문자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19번 살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호수에 설치된 분수의 한 물줄기는 보물선을 나타내고 시작점과 끝점 사이엔 3m. 최고 높이는 2분의 9m. 알겠습니다. 시작점부터 1m 뒤 떨어진 지점에서 쏘아 올린 레이저가 물줄기에 맞닿을 때 만나는 지점을 스물부터 이 높이를 구해보자. 물줄기의 시작점과 끝점은 직선 위에 있다. 레이저가 쭉쭉 뻗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뭐 활용 이런 형태인데,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문제가 이제 포물선 모양으로 돼 있다. 2차 함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2차 함수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놓고 풀까요?라고 돼 있을 텐데, 자, 축을 이제 어디에 잡아가느냐 해서 이제 문제마다 풀이법 이제 풀이하는 식이 이제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뭐 일단은 2차 함수식을 간단하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꼭점 이곳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좌표가 2분의 9 이렇게 쳐야 되겠고, 자, 여기 좌표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2차 함수가 어떻게 할까요? 뭐 꼭 시점이 좌있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2분의 9 일단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근데 2분의 3을 문제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4분의 9a 더하기 2분의 9는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식이 완성됐습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분의 9 해서 이제 2차 함수가 완성됐고, 그다음 이제 1m 더 간 부분에서 이제 직선에서 자 물줄기에서 이제 직선이다 이렇게 이제 접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좌표가 1m 더 갔으니까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모르죠?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모르니까 m 놓고 x 플러스 2분의 5.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살짝 맞닿는다 이렇게 좀 물줄기가 이제 맞닿게 내릴 수 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뭐 접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접한다. 그러면 이제 오호, 이 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한다. 일단은 같다 이렇게 놓아야 되겠고요. 전기의 쓰면서 써야 되겠습니다. 2분의 5m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 2x 제곱 플러스 mx 2분의 5m 마이너스 2분의 9 이걸 채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접한다, 중근이다 이런 부분이니까 판별식 뒤를 살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8 해주고 2분의 5m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이 부분이 되는 건가요? 자, m제곱 그러면 어떻게 되죠? 4, 5, 20m이 되겠고 플러스 4, 5, 36이 됩니까? 이렇게 풀이 그럴 때 이제 이게 좀 풀이가 되느냐 물어봤는데 18하고 2가 되는 거죠. 오, 됐습니다. 그럼 이제 m 값이 얼마가 나오겠다. 2. 자, 18은 안 됩니다. 18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또 이참수 내려갔을 때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런 한 길기 부분이니까, 자, 기울기 m 값 2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18이라면 2분의 5 바뀔 때 기울기가 18로 바뀌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딱 나오는 거니까 접하지 않는다는 것 좀 인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좌표를 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m 값을 어디다 집어넣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좌표를 찾아가야 되니까, 자, 여기 부분에다가 대입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제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 2x 제곱 기울기가 2였으니까 2x 되겠고, 2니까 어떻게 처리됩니까? 2니까 2분의 10에다가 2분의 1은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제로 이렇게 처리돼서, 자, x좌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만나는 요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이걸 알았죠? 이때 이제 높이를 구해달라. 그럼 뭐 직선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식이 이제 곡선에 대입해도 되고요. 뭐 2분의 1을 대입해주니까 그냥 곡선에 대입할까요? 뭐 굳이 m 값까지 쓸 필요 없는 거니까. 자, 이곳에다가 이제 2분의 1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처리되고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2분의 1을 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2분의 9 빼기 2분의 1인가요? 그럼 2분의 8이니까 4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P는 그럼 얼마였다? 4였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좀 문제 레벨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호. 자,
자, 절차 부분 살펴보게 되면 문제에서 폭이 3m, 뭐 높이가 2분의 9다 이런 부분들은 포물선식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해서 이제 식을 이렇게 좀 세워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물선식. 자, 식을 세워갈 땐 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점 놓고 이렇게 좀 여기가 이제 3,이고 원점 이렇게 놓고 대신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가 2분의 3 이렇게 해서 세워가더라도 되겠습니다. 자, 세워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식은 좀 다를 거고 대신 또 좌표도 달라집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원점에 놓고 풀이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연습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 부분에서부터 1m 더 간 지점이니까 그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자, 이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같다 해서 판별식 D제로 이렇게 밝혀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 값을 알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좌표 찾아서 풀어가서 이제 높이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의 흐름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좀 복습을 좀 철저하게 좀 잘해서 활용 문제에 좀 대처. 그래도 화정 문제에서 레벨이 좀 높은 형태가 나온 거니까 자, 어떻게 풀어가는지 자, 복습을 좀 한 번 가지고 안 될 테니까 2번, 3번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이고 영봉 요거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k인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값은 어떻게 되느냐? 함수 fx와 직선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은 좌표 이렇다. 최소값은 이렇다.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가 양이라고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fx 이걸 이제 이차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직선 주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잠시 gx라고 합시다. 물론 gx는 이제 3kx 플러스 4가 되겠고요. 됐죠? 자, 우리가 자, 두 개의 함수가 만난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난다 이런 거 좀 풀어가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fx하고 gx하고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 한쪽으로 좀 이항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폼나게 쓰게 되면 이항시킨 이런 형태의 함수를 새로운 함수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은 당연히 2차 함수인 최고차인 k 영향을 받겠고 근데 이제 이 만나는 지금 좌표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하고 4가 근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돼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더 그럴싸하게 전개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됐다는 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요 모양을 좀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면 이제 fx라는 것은 k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kx 그 다음부터 얼마죠? 마이너스 4k 자,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 부분에다가 더하기 gx가 됩니다. 이제 gx라는 식을 이렇게 갖다가 3kx 플러스 4를 좀 쓰면 되죠? 됐습니까? 자,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k가 이렇게 좀 소거가 되고 kx 제곱에다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k를 먼저 쓸까요? 4k 플러스 4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아하, 이 참수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제 꼭 시점에 x좌표가 0 이렇게 되는 그런 함수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근데 1부터 4까지 최소값이다. 그러면은 범위가 이제 1부터 4까지 이렇게 가면서 풀이해야 되니까 최소값은 이제 1을 대입해 주는 거죠. f1이 최소값이다. 1을 대입해 주니까 되겠습니까? k-4k 플러스 4 처리되는 거니까 4-3k 되겠고 이 최소값이 문제에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항시켜서 계산하게 되면 3k는 6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 k값이 2였다 해서 k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k값 2. 자, 복잡한 과정 같았는데 자, 실질적으로 답도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흐름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어가는지 기존에 공부했던 패턴을 이제 좀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fx하고 gx 이 결과 우리는 같다 이런 걸 풀어가야 되는데 자, 넘겨서 해서 정리해준 이런 식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방정식 형태를 풀어간다 공부했죠. 그건 이제 인수분해했을 때 근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뭐 요 모양을 이제 이 만나는 x 좌표가 이제 이렇게 근이 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 요걸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런 싸움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gx를 이제 다시 원상 복귀하는 거죠. 요 부분에서 gx를 이항시켜서 더하기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fx를 찾아가는 이렇게 가는 요 과정. 이것도 이제 살짝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fx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영역에서 최소값 구해가고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살짝 함수 사이의 관계처럼 나와 있는 그 모양 부분이 약간의 이해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복습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20번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요약했습니다.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학습에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